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육학논술 2019학년도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2020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1월 7일부터 해서 쭉 진행이 될 텐데요. 월화반이니까 꾸준히 해야 돼요. 지금 등록하고 안 오신 분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일단 교육학논술은 꾸준히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접하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학이라는 것을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직을 배웠는데, 이 교직 자체가 사실상은 빠진 과목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6개 과목을 보통 요즘 이수하거든요. 그런데 교육학 개론 이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8개 영역이 있어요, 교육학에. 근데 이 8개 영역이라는 게 뭐 철학, 교육사 철학, 그다음에 또 교육 심리학, 교육 과정, 평가, 행정, 사회학, 그다음에 교육 방법 및 공학, 생활지도 상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중에 누락된 과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선생님 어느 게 지금 대학 다닐 때 빠졌었어요? 행정 쪽이 빠졌죠. 근데 행정이 제일 많이 출제되는데 행정이 또 빠졌어. 뒤에 선생님은요? 행정하고 또 하나가 빠졌을까요? 그죠? 6과목 이수기 때문에 요즘, 예전에는 이제 7과목 이수였어요. 근데 이제 선택으로 해서 6과목 이수하다 보니까 빠진 게 많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교육학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 이런 부분이 좀 사실상은 낮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전체를 꿰어서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한 파트다 완벽하게 진행된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권 딱 있으면은 앞에 한 3분의 1 정도 나가다가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 대학 교수님들 중에 그 전체를 진도를 생각해가지고 완결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교육학 논술은 이제 학원에 나왔어요. 나왔으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가지고 맛으로 골랐어요. 맛. 우리가 이제 그 프린트물에도 이걸 똑같이 줬어요. 이게 교육학 논술이 맛있게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은 뭐 하루에 3끼 먹잖아요. 여기서 뭐 한 끼, 2끼 먹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근데 3끼 먹어도 안 질리죠. 왜냐면 맛있게 먹으니까. 메뉴도 굉장히 많고요. 조리법, 먹는 방법도 다양하고. 근데 이러면 맛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의 맛을 아느냐? 몰라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미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맛, 짠맛, 신맛, 쓴맛 해가지고 4가지를 4대 미각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다가 요즘에는 뭐 감칠맛, 뭐 우마미인가 뭐 감칠맛이라는 게 있고, 매운맛이라는 것도 맛으로 느끼는 분도 있고, 또 뭐 향기, 특히 맛을 느낄 때 이 향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향기가. 아시겠죠? 맛있는 음식은 보통 냄새만으로도 막 식욕을 자극하잖아요. 이게 맛. 근데 공부에서 맛을 느끼는가라는 거죠. 하루 이제 교육학 논술을 예를 들면 공부하다 보면 이거 빨리 고통스럽게 끝났으면 좋겠다 한다면은 그 공부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밌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이 짠맛 같은 경우가 많은 식품 영양학 이쪽 하시는 분, 식품 공학자라든가 영양학자들 이런 분들은 이 짠맛이 모든 맛을 지배한다. 뭐 이런 뭐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짠맛이라는 건,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과용한다. 어떤 음식이든 말이죠. 과용하면 문제가 돼요. 우리가. 근데 이 짠맛이라는 게 사실상은 전체 음식을 지배해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 있다고 티를 내서 짜게 되면 음식이 망치는 건데, 이게 적절하게, 그렇죠? 음식 맛을 잘 돋굽니다. 그래서 우리 간이 없다 그러면 밍밍하잖아요.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마시는 뭐 우유라든가, 그렇죠? 콜라라든가 이런 거 보면 뭐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뭐 포카리 스웨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 다 보면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아니면 밍밍하니까. 그리고 이제 설탕.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백종원 씨가 뭐 설탕을 좀 넣으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또 어떤 분이 또 비판하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쓴맛, 신맛 이런 것들. 지금 이제 귤이 한창 맛있을 텐데 시면서 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감칠맛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다시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뭐 MSG. 근데 어쨌든 이런 맛을 느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 뭐만 보냐면 쓴맛만 봐.
이 교육학 공부할 때 쓴맛을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공부할 때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영양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교육학 논술 항상 배울 때 보면은 문제점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양에 대한 것을 적정하게 맛을 못 느끼고 막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신진대사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좀 문제만 보면 좀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있겠죠. 이게 지금 뭐 전문가 대 꼰대 이렇게 좀 해놨는데 요 양반 아까 얘기했죠. 백종원 씨 같은 경우 요즘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라든가 또는 아니면 뭐 유튜브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나올 거예요. 한 분은 뭐 백종원 씨, 한 분은 이제 황교익이라는 분이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입만 동동 살아서 뜨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전문가죠. 음식을 만들 줄 아는 사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황교익 씨란 분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물론 몇 가지나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맛 칼럼니스트라고 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 양반이 이제 설탕에 대해서 뭐 했다고 막 공격을 해요. 근데 많은 그 식품공학자들, 특히 식품공학자들이 보통 이제 음료 제과 이쪽에 가서 이제 연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어서 소비자의 중독성을 일으키느냐 이런 쪽으로.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분이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설탕 소비량이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100년 전 미국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년 전. 그러면 설탕이 무슨 뭐 당뇨병이나 뭐 각종 질병의 뭐 주범이냐?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지만 설탕 자체를 적정히 섭취하면은 문제가 안 되죠.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사실상 뭐예요? 이 설탕이 과도했을 때. 그래서 이 많은 식품공학자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요. 어떤 그래프를 그리냐면 100년 전 미국이 이렇게 설탕 소비할 때 한 이쯤 되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설탕 소비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이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상 일본보다 우리가 설탕 소비량이 좀 적은 편이고, 그렇죠? 상당히 적다 그래요. 이게 일본이 뭐 한 뭐 50이다. 그럼 우리 30 정도 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당뇨병 그래프 추세는 또 다르다는 거죠. 어떤 질병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해서 이게 질병에 대한 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탕 때문에 당뇨병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과식했을 때부터 당뇨병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하면서 저 황교익 씨가 뭐 설탕을 너무 많이 소비해서 뭐 국민의 어떤 정부의 정책에 뒷받침이 안 되고 반대로 가느니 뭐 하면서 백종원 씨를 막 공격하는데 이게 뭐 논리가 맞지 않다. 왜냐면 저 양반이 설탕을 맨날 넣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한때 혼자 먹을 때 맛없다 그러면은 그때 넣으라고 그런 거지. 뭐 설탕 소비량을 늘린 것이라고 통계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 양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어떤 기자 출신일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면 저 꼰대란 말, 저건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특히 제일 싫어하는 말이 꼰대예요, 이게. 근데 왜 꼰대냐 하면은 자기 주관적 경험 있잖아요. 제가 나이 연륜이 있으니까, 주관적 경험에, 그 뭐랄까, 일종의, 그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훈계질을 하는 거죠. 훈계질. 그러니까 훈계질 논리적으로 맞으면 되는데, 안 맞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자기가 그 모든 걸 경험했다고 착각하고, 그렇죠? 자기가 설득하려고 그럴 때,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꼰대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자기 아버님 또는 선생님을 보고 꼰대라고 그랬어요. 아, 우리 꼰대가 말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전문가는 좀 다르죠. 자기 자신이 뭐 식품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그에 따라서 뭐 사업도 운영해보고,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뭐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요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공중파에서 이 사람을 볼 수가 없더라고, 어느 틈에.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떡볶이는 뭐 맛이 없는 음식이다, 그걸 불쌍하게 먹고 살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떡볶이는 양념 맛이다 이러면서 자기는 떡볶이 또 선전을 해요. 또 만능 간장 얘기할 때 만능 간장에 대해서 이분이 또 만능 간장은 이건 쓰레기다 했는데 자기가 만능 간장 선전하고. 웃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순이 되는 거죠. 자기가 말한 것하고 행동하고 모순이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꼰대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예요. 그래 놓고 자기가 다 틀리다는 것을 인정 안 하고 사실상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육학이 그래요. 교육학이나 전공이 공부할 때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른 것을 포용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내 돈 내고 내가 학원 강의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뭘 얘기하면은 그걸 갖다가 우리 강사는 이랬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순진한 것일 수 있지만 그 하나의 경험 안에 갇혀서 혹시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는가 이런 거. 그래서 학교 현장 갈 때도 학생들을 바라볼 때도 이게 꼰대가 되느냐 아니면 전문가가 되느냐 이 차이가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인격적인 전문가가 되겠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 상대방을 공감하고 그렇죠 들어가는 거 이 부분.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기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심정 이걸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랬을 때 뭔가 이 지식의 알에 대한 맛이 좀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학을 배운다 그러면 양사이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지식을 배웠다. 그럼 그건 교양적 지식이에요. 책에 있는 거는. 그런데 그걸 갖다 이제 사회적 지식, 내가 실질적으로 실천을 염두에 두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배우는 거. 아니면 진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양쪽에서 뭔가 유레카, 뭔가 발견되는 것들 또는 그것이 내밀하게 나한테 다가오는 것들이 이것이 이제 우리 교육학습에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어떻게 내면화시킬 것인가, 또 지식을 어떻게 그들 스스로가 삶의 실천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발견 장면으로 연동할 것인가, 연기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몰입했을 때 가능하겠죠. 이 부분이. 근데 교육학 논술에서 이게 공부할 때 난점이 있어요. 일단 맛을 모르고 공부한다는 거. 이게 도대체 맛을 모르더라. 교육학 논술의 맛을 모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중독이 안 돼. 이상하게. 공부에 중독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하루 건너뛰지 뭐 이런 거야. 그냥 상상 속에 그대가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마지막에 문제, 이게 양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라는 게 암기 또는 공부라는 게 포만감이 있어야 돼요. 만족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이 재산을 뭐 100억 가지고 1000억 가지고 있는데 포만감, 만족감 못 느끼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재밌게 못 사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 교육학 논술 그래요. 3월 달에 한번 써봐라. 1, 2월 달에도 한번 써보라 그래요. 그다음에 3월 달에 써봐라. 완벽히 암기가 안 됐다고. 5, 6월 달에 써봐라. 완벽히 암기 안 됐다. 7, 8월 달도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완벽한 암기가 될 건데?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만족을 못 느끼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뭐 식품공학자들과 지금 뭐 교육학 논술을 제가 강의하는 사람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식에 포만감을 줘야 되거든요. 포만감.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라는 것이 과식을 해요. 그러면서 각종 질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설탕이 소비가 많을 때 아시겠죠? 그때가 사실상은 병이 생긴다고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설탕 소비 많아도 이게 사실상은 과식을 하지 않으면은 몸은 어떻게 됩니까? 균형성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성을 갖추기 때문에 이게 병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과식해요. 저도 과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3, 4년 들어서 제가 과식을 해요.